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 시황 여러분들하고 좀 보겠습니다. 지역문헌점 말씀입니다. 적선지간은 필류여 경하고 적불선지간은 필류여 앙이라. 선업 공덕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경사가 넘쳐나고 불선업 악업을 쌓는 집안은 반드시 재앙만 있을 뿐이다. 재앙막작하고 충성봉행하라. 악을 멀리하고 선을 받들어 행하라.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시장 대응 전략입니다.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 금원을 모으고 기술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아이들 후원 캠페인, 사회복지협의회와 디딤샷을 통해서 실천하시고요. 현재 1318분 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재생 목록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하십니다. 중심에 잠시만요. 골드, 현금 꼭 준비하시고요. 자, 금리가 또 요동친다고 말씀을 계속 드렸죠. 내리고 오르고. 이유는 좀 이따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의 지수와 종목, 지금 계속해서 지수는 페이크 모션, 자, 사상 최고치를 달리고 있죠. 근데 종목은 엇갈려요, 그죠? 요것도 여러분이 잘 보시고, 그래서 그 룰 중에서 마이너스 20%를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열렬한 응원 기다리면서 영상 하단 더보기란에 캔들 증권 분석 책 올려놨고요. 이 쿠팡을 통해서 비타민C와 다른 물품도 구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의 국제경제 보시면, 자, 보시면 나스닥 이런 식으로 사상 최고고요. 자, 금리 더 내린다에 방점이 있는데, 이거는 블러핑입니다. 페이크 모션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설명을 좀 드리면, 어제도 계속 설명을 좀 드렸는데, 자, 금리 인하 사이클이죠. 금리가 내려가는 이 사이클에서는 항상 일이 터졌어요.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조합. 요게 이제 전체적인 인하 사이클이고요. 요때 올라갈 때도 보면, 이때가 1차 오일 쇼크, 이때가 1차, 이때가 2차 오일 쇼크인데, 올라가다가도 내리면 침체가 오죠. 이건 금리 인하는 침체 이슈입니다. 연준이 왜 인하를 하는지 잘 생각해야 되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특히 지금 상황은 2008년과 2000년과 너무나 똑같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버핏 지표도 지금 2008년 때도 보면 금리 인하하고 나서 대폭락이 왔죠. 고점 대비 반이 빠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때도 2000년대도 반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사이클은 결코 좋은 게 아닌데 계속해서 블러핑을 하고 있죠.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잘 판단하시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요때도 보면 1972년이죠. 이때도 고점 대비 반이 빠졌거든요. 74년까지. 그랬을 때 74년까지 요때에서 이제 이때도 금리가 급격하게 내려왔죠. 금리가 올리는 와중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잘 보셔야 된다. 그러면 지금 현재는 사상 최고치고요. 그 다음에 실러 PE도 마찬가지입니다. 닷컴 버블 빼고는 지금 사상 최고치를 찍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무서운 얘기고요. 조심하시기를. 그래서 제가 자료를 사상 최고치 찍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거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게, 자, 금은 종가로 보면 큰 변동은 없어요. 잘 보셔야 되는 게, 금은 이제 막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상한 애들 또 나오던데, 금이 조정 세게 들어오는 거 아니냐? 그건 하나도 모르고 반도 모르고 그냥 막 떠드는 겁니다. 자, 1357달러, 3500달러, 바로 8월 말에, 바로 또 3600달러, 바로 3700달러, 살짝 숨고르기 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 조정이네 뭐네, 개구라치고 있죠. 그 다음에 지금 엔달러가 148까지 올랐는데 다시 달러 강세의 의미로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금리 차에서 중요한 신호가 발생이 됐습니다. 요거 제가 안 적어뒀네. 아무튼 이따가 말씀을 드리고, 지금 금리 차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아주 위험한 신호가 뜨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시고요. 자, 그래서 공포 탐욕 지수입니다.
예,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금 탐욕에 다시 올라왔는데, 자, 탐욕에서 내려가다가 다시 살짝 올라왔죠. 이때도 그랬습니다. 탐욕 하다가 푹 빠지죠. 그 다음에 다시 또 탐욕으로 올라옵니다. 중립에서 다시 골로 가는 공포로. 그래서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겁니다. 이쪽으로 반드시 갈 건데 올 연말까지 잘 보시고요. 그래서 주식시장 계속 껄떡대고 있고요. 대형주 거래량 안 늘고 있고, 푸컬 옵션 오늘 끝났죠.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좀 보시고, 이런 상황이다. 그럼 결국엔 단기 지표로 보면 조만간 아사리판이 난다. 계속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코인 시장입니다. 이더리움 못 가죠. 2달째 이러고 있고요. 요거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형주 살짝 올라왔습니다. 중소형주가 지금 널뛰고 있는데 잘 판단하시고요. 자, 그러면 중소형주가 널뛴다는 얘기는 대형주가 잘 제대로 못 간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예요? 곧 무너질 신호가 온다. 이렇게 보시고, KBWB 살짝 올랐고요. KR이 더 이상 많이 못 가죠. 그래서 지역은행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30%짜리를 조심하자. 그런데 이제 대형주죠. 어제 엔비디아가 3% 올랐어요. 인텔 투자 건으로. 그런데 중요한 거는 8월 고점을 못 넘는다는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해요. 넘을 수도 있지만 살짝. 자, 그 다음에 애플 보시면 못 가죠. 예, 계속 못 갑니다. 대형주들이. 마소도 마찬가지고요. 자, 구글만 계속 여기서 고점에서 껄떡대고 있고, 자, 아마존 못 가죠. 왜 못 갈까요? 예, 뭔가 패소해야죠. 예, 쌍봉이죠. 메타, 테슬라 가다가 멈췄네요. 자, SMCI 이거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85% 빠졌고요. 자, 그래서 지금은 대형주가 가는 시기가 아니고 중소형주가 조금 살짝 날뛰는 시기다. 뭐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는 게 이거죠. 146달러 엔비디아 터치하는 순간 그만 골로 간다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부동산 어때요? 아예 못 가고 있습니다. 지금 채권 살짝 조정 들어왔고요. 자, 그 다음에 하일드 쪽에 요게 이제 음봉이 뜨는지 아닌지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런데 어제 채권 자, 금리 인하하는데 채권이 올랐어요. 살짝. 그 다음에 오늘도 오르다가 살짝 밀렸는데, 뭘 뜻하는 거냐? 지금 금리 인하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채권 시장에서는 단기 빼고, 단기는 3.97까지 내려왔고, 2년물 3.57 머물고 있죠. 일단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년물 마찬가지 횡보. 자, 20년물 4.69 살짝 올라왔죠. 자, 그러면 이렇게 장기물이 자꾸 경계 신호를 보내는 이유는 뭘까요? 예, 물가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고용과 물가를 같이 봐야 되는 상황이다. 근데 고용이 더 나쁘면 얘는 더 급하게 내려갈 거고요. 고용과 물가가 비슷비슷하면 계속 횡보할 겁니다. 30년물도 비슷해요. 3.72 0.88% 올랐죠. 그래서 요거를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금리차가 중요한데, 자, 금리차가 이제 슬슬 뭔가 발동이 거는데, 제가 볼 때는 한 0.5 정도 올라오면 위기가 터질 것 같아요. 자, 10년하고 2년 보이시죠? 얘는 진지게 작년 9월부터 올라오기 시작했고, 30년과 5년은 이러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꼭 강조하는 게 뭐죠? 위기 올라갈 땐 다 위기가 터져요. 그걸 모르면은 바보죠. 10년과 2년. 그래서 이제는 얘는 이제 한 1% 정도 가는, 접근하는.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를 계속한다. 예를 들어서 10월, 12월. 그러면 얘는 올라가 있을 거라고요. 그럼 위기가 터지는 거죠. 당연한 수순입니다. 지금 이게 764일이고요. 역전 기간이 10년과 3개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뭐죠? 이겁니다. 이거. 그래서 1929년에 얼마? 700일. 그러면 700일에 작동되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역전이 깊어졌냐? 다른 게 아니고요.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옐런, 파월, 바이든, 현재 트럼프가 만들고 지금 뭔가 허우적대는 상황이죠. 이러다 터지면 약도 없다. 그래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0.5까지 올라가는, 아마 올 연말까지 가면 0.5 이상은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뭐가 터진다? 위기가 터지는 겁니다. 팬데믹,
리먼 닷컴 대부작 터지면 어떻게 돼요? 은행 망하고요, 주식 붕괴되고 부동산 착살납니다. 예, 대공황급으로 오는 거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조만간 RSI도 보시면 58이거든요. 월봉에서. 예, 결국엔 58이니까 조금만 더 올라오면 여기 고점에 닿죠. 그때부터 뭐가 돼요? 악몽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대처할 틈이 없다. 왜? 지금은 AI가 모든 걸 다 뭐 하고 있어요? 저거 하고 있다. 매매하고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쏟아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원달러 환율입니다. 다시 올라가죠. 달러 때문에 그래요. 네, 1388. 특히 우리나라는 원달러 환율 올라가면 주시장 착살 납니다. 잘 보시고요. 달러 올라왔죠. 신기하게 여기 딱 지지하는 거 보이시나요? 금리를 내리는데 달러가 올라가. 이거 문제가 있는 거죠. 상당히 문제가 센 겁니다. 그러니까 달러가 이틀 딱 올라가니까 금도 살짝 조정 주죠. 네. 그래서 이상한 베이비들의 얘기가 뭐냐? 금이 조정받는데 계속 가느냐 이거지. 뭐만 보면 돼요? 달러만 보면 돼요. 달러만. 달러가 올라오면, 그런데 올라간 만큼 금은 조정을 잘 안 받아요. 왜? 그쪽으로 자금이 계속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유로 살짝 내려왔죠? 네. 엔화 올라갔습니다. 좀 심하게 올라갔어요. 148. 자, 금도 살짝이죠. 네, 이렇습니다. 살짝이, 이게 1%인데, 살짝이, 그러면, 자, 지지 라인을 좀 말씀을 드리면, 3600이고요. 네, 그 다음에 3500. 3500은 안 깰 것 같은데, 그 밑에 있는 21선입니다. 좀 더 내려가면 땡큐죠. 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우리는 실물 금은을 싸게 살 수 있다. 그래서 특히 ETF 투자하는 양반들은 잘 생각하세요. 예,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그냥 일직선의 상승은 없다. 그래서 제가 ETF나 증권화된 이런 제품들을 말씀을 안 드리, 이런 거 없어요. 계속 말씀을 드리, 이렇게 간다니까. 이렇게, 예, 이렇게 갑니다. 예, 이거 살짝 조정 주는 거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아, 이제 금이 끝났다. 끝나기는 갭을 지금 시작도 안 했는데, 그래서 언제 사야 되고 언제 팔아야 돼요? 어제 영상 보세요. 어제 많이 안 봤는데 저녁에 엄청난 내용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 지금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면 1970년대는 상당히 복합적으로, 자, 여기에서는 물가라고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10월 초에 말씀을 드릴 건데, 이 뭐냐? 실업이에요, 실업. 실업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70년대 실업이 어떻게 증가하냐면요,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르고 내리고 오르고 내리고 이렇게. 그죠? 잘 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요거를 실업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실업이 있고 또 물가가 있어요. 이때 실업이 증가하고 물가도 증가해서 어떻게 됐어요? 이때가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그래서 23배가 올랐어요. 금값이. 자, 그 다음에 이때 2000년대 오른 건 뭐다? 예, 달러 약세입니다. 금리도 내렸고요. 그 다음에 물가는 또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떠냐? 자, 달러 강세, 일시적인 강세가 왔다 약세로 갈 가능성이 높고, 금리는 계속 내릴 거고요. 그러면 금은 계속 올라갑니다. 지금 현 상황을 설명을 좀 드리면. 그래서 전혀 실물 금을 꾸준히 모으면 나중에 자다가도 떡을 얻어먹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팩트고요.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나중에 실업과 미리 좀 여러분들도 공부해 놓으세요. 실업과 금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살벌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지금 재수 없으면 잘못하면 금이 23배 올라갈 수 있습니다. 현 위치에서. 예, 진짜입니다. 왜요? 아까 말씀을 드렸던 스태그플레이션, 실업이 엄청 증가하고 인플레이션도 엄청 증가하고 나중에 금리 변동성이 대단히 커지는, 네, 그럴 준비를 지금 또람프가 하고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지금 준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런 정보는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늘 말씀을 드리지만 헌차를 타실래요? 새 차를 타실래요? 결정을 잘 하시라. 금은 살짝 조정 들어온 거고요. 그거는 차트도 볼 줄 모르는 베이비들이 떠드는 얘기다. 여러분 잘 보시고요. 은은 네,
그냥 말아 올렸어요. 42달러 유지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도 잘 보시라. 자, 실물 금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차트 분석에 대해서, 금은에 대한 얘기는 저만큼 얘기하는 사람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예. 말로는 많이 잘해요. 네. 많이 하는데, 실제로 차트를 딱 펴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한두 명 있을까 말까. 예. 왜? 여기는 관심이 별로 없거든. 주식시장에만. 그러면 만약에 은이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50달러 돌파하잖아요. 아주 엄청난 일이 발생이 될 겁니다. 그거는 엄청난 뜻이기도 하고, 아무튼 그거에 대한 이 내용들도 다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러셀 2000입니다. 자, 이렇게 죄송합니다. 유가네요. 63달러. 아예 안 내려가요. 자, 이렇게 60달러 유지하는 이유 설명드렸습니다. 오펙에서 지금 미국 셰일업체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자, 이게 중요한데, 예, 썸네일에도 제목에 있죠. 오늘 얘가 1.5%가 빠졌어요. 주식은 사상최고치 찌고 뭐 난리치고 뭐 그 브루스 치는데 우리는 여기에 집중한다 이거. 왜? 9월 18일 날. 자, 8월 8일이 역사적 고점이에요. 자, 무슨 뜻이에요? 더 이상 대형주가 움직이지 못한다. 자, 그러면 NDQ RUT라는 뜻은 N 나스닥 100 대형주입니다. RUT는 소형주예요. 그 비율을 본 건데 비율이 점점 이 숫자가 낮아지고 있어요. 자, 얘가 조금 오르고요. 얘가 많이 오르면 이런 비율이 나오고요. 얘가 많이 떨어지고요. 얘가 조금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런 비율이 나옵니다. 오늘은 얘가 조금 오르고 얘가 많이 올랐네요. 맞죠? 예,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팩트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얘는 내려가잖아요. 그러면 내려간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자, 보세요. 자, 보시면 지난달에 5.75% 엄청난 겁니다. 이거 내려갔고 오늘 내려가기 시작했잖아요. 자, 이게 무슨 신호라고요? 예, 붕괴 신호입니다. 이때 2022년 이때도 내려왔었죠. 원래는 붕괴가 돼야 되는데 요거를 옐런이 만들었어요. 상승을, 대형주를. 그래서 선거에 한번 이겨보려고 껄떡대다가 골로 갔죠. 예, 오히려 지금 또라이 트럼프가 더 악재가 된 상황이고요. 이때도 보시면 이때가 팬데믹 때입니다. 내려왔죠. 폭락했죠, 주식. 이때 2022년 이때도 폭락했습니다. 요거는 그래도 약가로 폭락을 했는데 이번에 시작은 뭐예요? 예, 돈을 풀 수가 없습니다. 이때 옐런이 돈을 풀었고 이때 연준이 돈을 풀었습니다. 2000년 닷컴 버블 때입니다. 그러면 이 흐름이 이제 앞으로 나올 건데 1929년, 73년, 2000년 버블, 일본 버블이 이렇게 뭉개게 됐어요. 자,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다 돈으로 틀어 막았습니다. 맞죠? 네, 대형주의 소형주 비율 엄청난 겁니다. 근데 8월 달부터 시작이 됐거든. 그럼 우리는 대비를 해야죠.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틀리는데 이러면서 메롱메롱 약 올리죠. 그러면 계속해서 자, 역사를 쓰고 상승을 계속할 것이다라는 99명과 그 다음에 한 명의 대결이 시작이 된 건데 이번에는 제가 이기게 생겼습니다. 잘 보시고요. IPO입니다. 살짝 올라왔죠. 자, DR 호튼 내려오고 있습니다. 중형주. 지금 주식 시장의 안에 속을 들여다보면 난리가 아닙니다. 잘 보시고요. 자, 러셀 2000 쌍봉이죠. 자, VXN 횡보 계속 합니다. 이렇게 튀는 시간이 올 거예요. 자, 빅스 마찬가지 횡보 계속. 자, VBIX 마찬가지 스큐 살짝 올라왔네요. 자, 이게 뭐라고요? 이게 뭐라고? 미래 지표입니다. 미래 폭락 반등 지금 못 가고 있죠. 주식 시장은 연일 고점을 치고 있는데 얘는 지표는 계속 이렇게 되고 있다. 뭐예요? 조만간 아사히판 난다는 뜻이에요. 근데 언젠데? 조만간? 정확한 날짜를 얘기하라 그러면 여기 점집이 아니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의 끝나간다. 이렇게 보시고요. 반도체 지수 쌍봉. 그 다음에 역사를 살짝 썼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S&P 500도 역사. 자, 그 다음에 다우도 역사. 자, 거의 끝에 왔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서 더 갈 수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지표를 보여드리잖아요. 못 가죠, 얘가 팍팍팍. 자, 그 다음에 뭘 봐요? 요거 이걸 보는 거죠.
이걸 봄으로써 우리는 이제는 거의 이제 끝나가는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팩트고, 그 다음에 금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렸으니까 잘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데, 그거를 좀 살짝 좀 보여드리면, 자, 이거는, 자, 그때 태양 흑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2025년 7월 달에 고점을 쳤어요. 이게 극대기고 이제 극소위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7월 달 이후로. 자, 그러면 간단하게 생각하면 극대기에는 에너지 활동이 활발하고 극소기가 들어가면 에너지 활동이 줄어듭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넉넉해지고 사람들이 마음이 각박해지는 거죠. 주식시장 주기와도 거의 비슷합니다. 특히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거는 고점이 낮아진다는 얘기죠. 여기도 보시면 고점이 낮아졌죠. 이때는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을 잘 하시라, 하나의 팁을 드렸고요. 요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 미래에 대한 내용은 제가 10월 초에 다시 또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금도 움직이더라.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앞으로 이 해지, 여기 해지란 말이 있는데, 해지를 준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알거지가 돼요. 알쥐, 털없는 쥐, 알거지. 왜요? 실물 금을 준비 안 한 상태에서, 자, 환율의 대변동성, 그러니까 불안화폐, 종이 돈이 휴지가 되는, 디지털 머니가 쓸모없는 그런 시대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미리 대비하자. 그래서 몰빵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실물 금을 소량씩 모으자. 정확하게 들으세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게, 현금,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현금도 잘 모아놓자. 그거엔 없어요. 그 다음에 국채금리 널뛰기 할 것이다, 계속 얘기하고 있고, 지수는 역사를 쓰지만 그거는 조만간 헌차가 빠그러지는 상황으로 갈 것이다. 조짐이 보였다. 그럼 어떻게 해요? 준비하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제 채널 와서 요즘 특히 심한데, 왜 심할까요? 역사를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도 역사, 그 다음에 주식도 역사. 그러니까 너 틀렸지롱 이러면서 계속 비난하고 욕하고 그 다음에 조롱하고 디랄 발광을 하죠. 근데 그 끝은 아마 헬 게이트가 열릴 것이다. 열심히 하겠고요. 여러분들 영상 많이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중요한 날입니다. 이만 마치고요. 이따 또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